네, 안녕하세요, 투자자분들. 자, 어서 오십니다. 자, 우선 미증시부터 체크하겠습니다. 다우가 0.1% 하락, 나스닥은 0.23% 상승. 네, 혼조세 마감인데, 지난주 PCE 발표, 네, 그리고 또 파월 발언, 네, 이런 것들을 통과하면서, 네, 여전히 또 탄탄한 경기 지표까지, 네, 그 영향을 미쳤죠. 금리 인하 기대감이, 네, 일부 후퇴된 그런 흐름이었으나, 급한 조정으로, 네, 밀리지는 않고 있고, 네, 최근, 최고치 랠리에서 횡보, 네, 정도의 좀 방향성을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요 연준 인사들의 발언 역시 네, 좀 후퇴되는 분위기인데 우리가 처음에는 3월부터 금리 인하 시작 그 시기를 기대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시면은 네, 애틀란타 연은 총재도 올해 4분기에 네, 금리 인하가 한 번 정도 있을 것 같다. 네,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좀 많이 후퇴된 3, 4회를 예상하고 있는데 네, 1회까지도 후퇴된 흐름입니다. 자, 하지만 지금 보시면 고용 관련, 네, 경기 지표 관련해서는 약간 좀 반대되는 네, 시그널도 보였습니다. 3월 민간 기업 고용이 전월 대비 약 18만 5천 명이 증가됐는데 작년 7월 이후 최대폭으로 증가해서 여전히 경기가 탄탄한 거고 또 반대로는 그 서비스업 쪽이죠. 그러니까 비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인 PMI가 네, 51.4를 기록했습니다. 그 52 전월 52.6에서 네, 일부 네, 내려온 위치이기 때문에 1월 반등 후에 네, 2월, 3월 네, 그 2개월 연속, 네, 2달 연속 네, 내림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지금 보시면은 숫자들이 금리 인하 시작 시기에 관련해서 네, 정확한 지금 신호는 네, 그 보여주고 있지 않고 있다. 그래서 파월도 그렇고, 네, 주요 연준 인사들도 그렇고, 네, 좀 신중한 자세를 이제 유지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목군으로는 혼조세인데, 그나마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리고 퀄컴, 네, 그리고 AMD, TSMC 등 네,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대적 강세를 보였습니다. 우선 이제 대만 그 지진 이슈도 있었지만, 반도체 생산 차질은 없을 거라는 그런 또 보고도 있었고, 네, 그리고 또 메모리 반도체 부분, 네, 그 분기 가격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 이제 가격 인상을 추진할 네, 명분, 네, 이런 부분도 또 우리가 그 긍정적으로 네, 그 작용을 했습니다. 반대로 이제 인텔은 8% 급락했는데 네, 지난해 파운드리 부분 손실이 네, 70억 달러. 네, 7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인텔만 네, 그 급락을 했고 네, 전체적으로 반도체 관련주들이 네, 상대적 강세를 네, 이제 보였습니다. 여전히 네, 미 증시는 최근 추세를 견고하게 네,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반대로 우리 국내 증시는 네, 이틀 동안 네, 급락을 하면서 네, 정고점에서 강한 저항을 받았습니다. 코스피도 외국인이 7거래일 만에 네, 그 순매도로 전환을 했고요. 네, 기간도 이틀 연속 네, 순매도입니다.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네,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기술주들이죠. 이런 부분들이 역시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에 따라서 네, 약세를 보였고, 특히 테슬라가 1분기 차량 인도량이 역성장, 그죠? 역성장 쪽으로 들어갔다는 소식에 네, 2차전지 에코프로 그룹도 마찬가지고 네, 또 코스피 대형주 쪽에서도 2차전지 관련주들이 네, 급락세가 나타났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인데요. 어제는 종목 섹터별 상관없이 네, 전체적으로 밀렸습니다. 에코프로 그룹도 밀렸고 네, 그리고 또 이틀 연속 3월 네, 상승분을 네, 이틀 하락으로 네, 모두 반납하는 네,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번 그 지금 최근의 추세의 흐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해외물 이틀 동안 왜 이렇게 빠졌는지를 우리 한번 그 확인을 해야 되는데 결론은 뭐냐면 우리 어제 그 여기 채팅방에도 올려드린 것처럼 금리 이슈를 어제 그 오전 브리핑에서도 설명을 드렸어요. 네, 금리 이슈를 이겨내는 어떠한 호재는 지금 보시면 21년 그 긴축 인하 시작이죠. 네, 이때 이후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변곡점을 특히 이런 구간, 네, 모든 변곡점을 지금 다 금리 관련된 글로벌, 네, 특히 미 연준의 금리 관련된 네, 정책이라든가 신호에 따라서 네, 모든 변곡점을 네, 형성하고 있어요. 또 반대로는 어떠한 악재도 네, 금리가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거고, 그죠? 어떠한 악재도 금리 인하 이슈로는 다 이길 수 있고, 또 반대로는 네, 금리 인상 악재 또는 고금리 장기화 악재는 네, 어떠한 호재도 이 악재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대만 지진도 있었고, 네,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재부각, 그다음에 북한 미사일 간헐적으로 네, 이런 부분도 있지만, 네, 지금 보시면은 금리 관련
네, 그냥 금리 관련 이슈로 해서 다시 한번 네, 증시가 좀 둔화된 흐름입니다. 아쉬운 부분은 네, 다른 뭐 아시아 증시라든가 네, 뭐 미증시는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지금 국내 증시는 간 부분도 없는데 불구하고 오히려 가장 큰 폭의 네, 좀 하락을 보였다는 점. 네, 그 부분이 좀 수급적으로는 많이 좀 취약한 아직도 네, 취약한 흐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특히 이제 뭐냐면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일단 라인 자체가 네, 이런 정고점 수준이라서 네, 둔화될 수 있었던 흐름. 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부터 한번 쭉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지수만 올려놓고 일부 시총 상위, 네, 지수만 올려놓고 네, 그 다음에 종목별로는 오히려 하락 종목이 두세 배 수준. 그러니까 질적으로는 이게 상승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네, 이런 식으로 이틀 동안, 네, 한 번에 쏟아냈습니다. 작년 여기 상반기죠. 1월부터 여기까지가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상승했었던 라인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네, 여기는 일부 시총 상위, 네, 시총 상위 바이오로, 시총상위 2차전지, 이코프로 그룹, 네, 시총상위 2차전지로, 네, 그냥 오버슈팅 나왔던 구간. 네, 그 다음에 여기 9월 있죠? 네, 여기가 바로 다시 한번 반대인, 네, 긴축 공포로, 네, 밀렸던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800선이라든가 825선 정도, 여기 구간은 투매, 반대 매매, 뭐 등등, 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네, 그 언더슈팅이 나왔던 구간. 최근에는 여기 그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네, 코스닥과 코스피의 네, 그 디커플링으로 인해서 한 번 더 이탈했던 라인.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언더슈팅 두 번, 네, 그리고 오버슈팅, 네, 이쪽을 제외하고 나서는 지금 보시면 이게 상승 1파고요, 회원들. 네, 그 다음에 850에서 네, 900선, 한 이 정도, 네, 이 정도의 그 박스권, 그렇죠? 네, 조정 2파. 네,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 네, 유지가 되고 이제 3월이든 6월이든 기대감을 한번 쭉 갔었고, 네, 여기서 한번 기대감을 키웠어야 요 3파동이, 네, 3파동이 나오는 건데, 네, 지금 보시면, 네, 기대감 후퇴로 약간 이런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 네, 후퇴로 인해서, 네, 다시 한번 저항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바로 뭐냐면, 지금 주봉인데요. 네, 다음 구간으로 이제 못 넘겼을 뿐인 거고, 그죠? 네, 다음 구간을 못 넘겼을 뿐인 거고, 네, 9월 공포감처럼 이렇게 내려가지는 않는다. 왜냐면 어쨌든 올해는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해인 겁니다. 그렇죠? 지금 보시면은 요거가 나오지 못해서 아쉽지만 요 3파동이 다시 한번 여기에서는 네, 자리를 잡을 겁니다. 그렇죠? 네, 지금 보시면 이런 라인, 네, 870에서 네, 850선 네, 이런 구간에서는 네, 다시 한번 예, 힘을 키울 거고 네, 또 다음 주 네, CPI가 가장 중요하겠고요. 자, 그래서 이런 조정 구간에서 네, 가장 그 중요한 부분은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회원분들. 일단 요거죠. 수급이 들어오면서 네, 지수 영향으로 같이 밀리지만 네, 수급이 들어오면서 네, 조정을 주고 있는 네, 종목 섹터가 네, 가장 큰 또 가장 빠른 회복력을 보일 겁니다. 네, 결론은 이미 다 어제가 우리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역시 네, 반도체예요, 회원분들. 네, 반도체입니다. 우리 다 모두 똑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1월 긴축 인하 기대감 축소로 이렇게 하락했을 때도 네, 반도체 같이 내려왔지만 가장 큰 네, 상승폭을 보였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렇게 긴축 공포로 밀려 다음에 11월부터 네, 상승했을 때도 반도체가 가장 큰 AI 열풍으로 올라왔습니다. 요번에도 마찬가지. 네, 요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타점에서 이제 지지력을 찾아간다면 다시 그렇죠? 네, 880에서 뭐 860선 이런 구간에서 네, 지지력을 찾아가면 다시 한번 반도체가 네, 가장 빠른 네, 회복력을 이제 보일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최근 특히 이틀 동안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네, 수급이 들어온 종목군들이 이제 그 탄력을 높일 건데 일단 어제 네, 관심 종목을 올려드린 YC캠이 우선 어제 그 신고가까지 가면서 네, 이런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 지금 주봉상에서 네, 한번 이렇게 네, 정고점을 완전히 넘어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이런 구간에 그 담는 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거래일 네, 정고점 부근에서의 이제 횡보 라인. 지금은 이제 보유자의 영역인 거고 다시 한번 네, 21,000원 부근에서의 단기 하루 이틀 네, 조정해 주면 이제는 단기 관점으로 네, 그 다시 한번 네, 진입할 수 있는 네,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죠, 회원분들. 지금 보시면
이틀 동안 지수 영향 밀리지만 수급이 들어온 종목군들, 네, 그리고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네, 지수 이런 단기 네, 급락이 멈추면 가장 빠른 네, 회복력을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주반도체 일봉인데 자, 이렇게 하락 추세 3월에 하락 추세를 벗겨 놓고 그렇죠? 네, 벗겨 놓고 이틀 동안 시장이 이런 식의 급락이 아니었으면 네, 여기서 이렇게 넘어갔겠죠. 자, 근데 지금 보시면은 어제 밑꼬리도 한번 형성됐고 외국인도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요 구간 있죠? 그렇죠? 이제 여기가 지금 다 저항 자리였잖아요. 이제 여기까지는 저항. 네, 저항이었는데 이제 요 구간을 네, 지지 라인으로 네, 다시 설정하는 네, 작업인 겁니다. 말 그대로 이렇게 수렴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수렴의 폭이 네, 수렴의 폭이 이틀 지수 급락으로 하락 추세 여기 상단까지 내려왔지만 상당히 추세가 견고하다. 네, 이런 애들이 이제 지수가 멈추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보시면 네, 이런 네, 시세가 나오는 겁니다. 차트를 똑같게 형성해주고 있는 어부부 반도체도 네,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래서 어제 여기 달 챙긴 비중도 우리가 어제 다시 한번 네, 모아놨다. 그렇죠? 네, 다시 한번 모아놨고 이 하락 추세를 벗겼고 네, 그 다음에 돌파를 했고, 제주반도체가 차트가 똑같네요. 네, 수렴을 해놓고, 네, 지수가 진정이 되고,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 네, 이런 타점들이 이제 형성이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반도체의 그 반발 매수세가, 네, 그 어제 오후에, 네, 외국인이 한 500억 정도 순매도 폭을 줄였는데, 네, 그때 가장 많이 간 쪽이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관심 종목으로 계속 올려드린 DI도 네, YC캠과 같이 네, 이런 모습이 나왔어요. 그렇죠? 이런 모습이 나왔고, 자, 이렇게 전고점에서 하루 이틀 지수 영향으로 밀렸고, 네, 다음 지지 라인, 네, 여기 각도에서 네, 한 번에 빵 한번 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보시면 YC캠은 하루 이틀 조정을 기다려야 되겠으나, 네, DI는 오늘 바로 네, 바로 단기 기준으로 해서 한번 하루 이틀 또 눌러주면 네, 또 공략도 네, 가능한 위치입니다. 최근 새롭게 올라온 종목군들은 DI라든가 네, 그다음에 뭐 YC캠, 네, 필옵틱스 네, 이런 정도이고 지금 나머지 반도체 종목군들 네, 특히 연말 연초 랠리를 주도했었던 네, 종목군들은 자, 모두 다 네, 이렇게 돌파 시작점에서 네, 다시 지지력을 네, 확보해 가고 있는 네, 중입니다. 자, AD 테크놀로지인데 역시 1월 그리고 종목마다 1월 돌파 고점이든 네, 2월 돌파 시작점이든 네, 이런 구간에서 네, 지금 지지력을 확보하고 있어요. 여기에 네, 이틀 동안 지수가 급락할 때 네, 외국인 수급도 반발 매수세도 다시 저가 매수세도 네, 들어온 흐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가 추가 변동성이 없으면 이런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똑같죠. 자, 이제 하락 추세를 벗겨놨고 네, 이런 식으로 이틀 급락이 없었으면 이런 식의 경로였는데 지금 다시 한번 네, 지지력을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에이징랜드도 네,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네, 에이징랜드도 지금 이런 타점입니다. 그렇죠? 네, 지금 보시면 이틀을 제외하면 네, 여기 보시면 네, 요 봉 두 개를 네, 제외하면 여기서 이제 바로 하락 추세를 벗겨놓고, 네, 그 다음에 다져놨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네, 그런 위치였는데, 지금 지수 급락으로 다시 한번 그 지지력, 돌파 시작점에서의 네, 지지력을 이제 찾아가고 있는 네,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오늘은 지금 오히려 차라리 또 한번 추가 개파락 출발을 한다. 그럼 오히려 더 적극적인 매수입니다, 회원들. 870에서 850선, 아까 그 주봉상의 네, 코스닥 차트 네, 보여드렸는데, 네, 여기서는 네, 반드시 최소 한 번이라도 중기 추세상 네, 그 지지력을 행사하는 네,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럴 때 지금 이번 주 지수 급락 영향 같이 밀리지만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네, 그리고 여전히 중기 추세상 반도체들은 상승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죠. 네, 이런 종목군들이 가장 먼저 네, 회복력을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STI 뭐 등등 다 똑같은데 차트가 이런 흐름이죠. 네, 여전히 상승 추세 견고하고, 네, 그다음에 단기 하락 추세를 벗겨놨고, 네, 그다음에 잘 다져놨고 이틀 급락이 없었으면 정고점 시세가 네, 바로 나왔을 텐데, 근데 지금 보시면 이틀 동안에 다시 한번 네, 작업을 하고 있다. 지지력 테스트. 하지만 지금 보시면 외국인 기관 네, 모두 들어오고
들어오면서 쉬고 있다. 네, 이런 종목군들이 멈추면 네, 지수가 한번 단기 진정이 나오면 가장 빠른 회복력과 탄력성, 그러니까 즉 반등 시세를 이제 줄 겁니다. 이런 종목군들이 가장 많이 포진된 쪽이 반도체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렇게 딱 설정을 해볼까요? 코스닥 추가 변동성 있어도 870에서 네, 850은 네, 850에서는 1차 진정이 된다. 작년 그 9월, 10월 긴축 공포태처럼 네, 800을 이탈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런 구간에서 네, 수급이 들어오는 네, 수급이 들어오면서 조정을 주고 있는 네, 이런 쪽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역시 반도체 네, 그리고 바이오 네, 기술주입니다, 회원분들. 지금 이제 현대차 어제 차트 보여드렸지만 현대차라든가 저 PBR은 이제 끝났어요, 회원분들. 근데 저 PBR 모멘텀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이제 현대차라든가 기아가 다시 자리를 잡을 때는 그래서 이제 저 그 밸류어 프로그램 밸류어 프로그램 정책 모멘텀은 가장 탄력이 있는 구간은 종료.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기업들이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일본과 같은 네, 그런 좀 강제성이라든가 뭐 실효성도 그렇게 네,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그래도 총선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단기 모멘텀은 끝나가는 네, 그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수급과 네, 그다음에 이제 지수들 네, 그리고 또 반도체 중심으로 한 눌림목 오늘 지금 보시면은 네, 덕산테크피아 네, 그다음에 뭐 엑시콘, 에이펙트 계속 올려드리고 있는 그 종목군들이죠. 그렇죠? 지금 보시면은 엑시콘도 계속 차트를 만들어 놓고 있고요. 추세를 네, 유지해 놓고 있는데 여기 일봉 보시면 계속 어제도 그제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돌파 시작점에서 다시 한번 네, 상승이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또 한번 하루 이틀 네, 이런 3만 원 초반 라인에 다지는 흐름 모습이 나오면 다시 또 단기 네, 매매도 이제 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자, 그다음에 네, 개별주로는 네, KNR 시스템인데요. 네, 마찬가지네. 똑같네요. 지금 우리가 이거 그어놓은 거거든요. 이거 하락 추세를 네, 벗겨놓고 이제 여기를 지지력으로 다지는 모습인데 어제 한번 이런 시도가 나왔습니다. 5% 장중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의 폭을 보였는데 네, 오늘 다시 한번 이런 지지력을 네, 찾아가는 모습이 나오면 네, 단기 네, 하락에 대한 반등 시세 최소한 26,500원부터 27,000원까지의 네, 반등 시세를 노릴 수 있는 네,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별주와 네, 그리고 반도체 네, 바이오 중심으로 한 이틀 동안 네, 기관이든 네, 외국인이든 수급 들어오면서 신쪽 네, 눌림목 공략 타점 중심으로 네, 오늘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